그 현장이 부산 동래구 그 재래시장에 있는 인근에 있는 거예요. 5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사장님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바닥에 누워 있었을 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왼쪽을 집중적으로 당한 거죠. 근데 그때 치고 확실하게 눌러야 돼 기로. 그때 이 쌍놈의 새끼가 말이야. 그러면서 아무 말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기린사님 예, 이렇게 뵈면서 예, 저희가 기린사님 만나 뵙는 날이 예. 상당히 기대가 되고 기다려집니다. 아 그러지 마세요. 이제 부담이 좀 커져요. 그러면 아니 이제 부담 드리는 것보다 예, 이제 저는 기린사님 이렇게 뵈면 너무 인간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무너무 나쁜 놈들한테 예, 정말로 같은 마음으로 예, 욕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또 잡으시고 예. 예. 강간범 애들 있잖아요. 야, 이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좀 우리 옆에 이렇게 든든한 경찰 공무원분이 계시구나 이런 마음과 그 와중에 예, 이야기를 또 너무 재미나게 풀어주시니까 예, 네. 물론 이 사건이기 때문에 재미난다라는 표현은 네. 조심스럽죠. 사건을 재미나게 풀어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예. 그 형사님들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그렇죠. 에피소드들이 예. 상당히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간혹가다가 이게 글 쓴 걸 한번 댓글 올라온 것들 보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이분들이 칭찬할 정도로 내가 일을 열심히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 형사물 영화는 봐요. 왜 보냐면은 미친 듯이 막 해갖고 잡잖아요. 네. 그런 거 한 번씩 볼 때마다 우리 형사들이 저만큼 미친 듯이 일을 했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도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댓글에서도 그런 걸 보면은 그래 남은 동안 마음 다잡고 한번 나쁜 새끼들은 나쁜 새끼대로 한번 잡는데 열심히 하자 그만둘 때까지 그런 이제 마음을 다잡는데 댓글 보고 힘을 얻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관심을 두는데 내가 스토리를 만드는데 이거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자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뭐 고맙죠 저한테. 예. 형사님 뵈면 예. 거칠고 이게 진짜 사나이 같은 느낌이 많이 받는데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고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뭘 하면은 확실히 해야지. 네. 그 어설프게 해놓고 뭐 어떤 좋은 결과를 바라본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진짜 이 나쁜 새끼면은 이게 서류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조사 받을 때 정화된 얘기 하지 마라.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 이발 뭐 내가 그렇게 한 거 뭐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쳐라. 걔가 얘기한 거 이발 뭐 내가 뭐 했냐? 그대로 얘기를 해라. 그래야 구속시키는데 하자가 없다. 얘의 언어 정화된 말로 조사받지 말라 그래요. 그때 얘가 이렇게 하더니 담배 하나 주고 얘기합시다 하면은 그 고스란히 써라. 이때 피의자가 담배 하나 주고 얘기하자고 한다. 그대로 써라. 왜? 얘의 태도, 조사받을 때의 태도나 이런 거를 서류로 남기라고 해요. 그래서 꼼꼼히 만들어요. 왜? 구속시킬 때는 뭐 하나 틀어져서 영장이 그 나오지 않을 때가 기각될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꼼꼼히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얼굴도 그렇고 뭐 대충 할 것 같은 얼굴 사이즈인데 해보면 좀 꼼꼼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직원들한테.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해. 왜? 모든 일의 수사보고는 우리 형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럼 너 그거에 대해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몇 페이지 보세요. 있잖아요. 거짓말 아니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 있고 말로만 해. 너 그러면 왜 보고서에 안 들어가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수사 보고서는
무조건 생활화하라고 그래요. 예,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좀 꽉 막혔다 하는데 그 사건만 딱 하면은 애들한테 그냥 니네 나가면 니네가 파주경찰서에 대표하는 형사다. 어디 비굴하지 말고 왜 영화에서 그러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네. 가오 잡고 어깨 피고 다녀라. 비굴하게 하지 말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 저도 이제 맘대로 뭐 바깥에 나가서는 어깨 피고 막내 때 이렇게 다녔으니까 어깨 피고 다녀라. 비굴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도 그래요.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라고 그래요. 조직 내에서는 예. 상당히 좀 일에 있어서는 독하다는 얘기도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옛날에 강남 범죄방이나 아니면은 굵직한 사건들을 저한테 하라고 던져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윗사람들도 내가 이제 나름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맡겼는데 와 역시 기령사는 뭐 맡기면 확실히 한다 이런 걸 심어줘야지. 저 맡기는 저 새끼들 똑같네 생긴 대로 노네 이렇게 나올까봐 저도 이제 하면은 나름대로 맡아서 할 때는 확실하게 밟을 때는 확실하게 밟고 그리고 아닌 건 또 아닌 거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죠. 네. 제가 또 궁금한 얘기가 많은데 예. 또 차차 예. 또 뵈면서 그러시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사건 준비해 주셨습니까? 자, 오늘은 부산 동래구 호프집 여주인 살인 사건입니다. 호프집 다방 이런 데서 살인 사건이 많이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성 혼자서 하는 데나 그런데 왜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데 아니에요. 통제가 안 되는 거고 그런 데는 뭐 야간까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범행 대상에 노출돼 있는 데가 그런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런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돈이 아무리 들어도 CCTV 같은 거 달아놓으면 여기 CCTV 있네. 그러면은 범행을 저지하는데 한 20% 정도의 생각이 돼요. 왜 지가 범행하려는데 CCTV 여기저기 다 달려 있거든. 지 얼굴 확인되거든요. 그러면은 범행하는데 좀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물론 안에 CCTV가 있는데도 범행하는 것도 있어요. 네. 다음에 그건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것도 있는데 반면에 또 CCTV가 있어서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니까 이 CCTV 같은 거는 꼭 달아놓으세요. 여성분 혼자서 근무하시는 데는 꼭 달아놓으시고 하는 게 좋아요. 네. 예. 그러면 이 부산에서 일어난 호프집 여주인 살인 사건 언제 어떻게 사건이 벌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때는 2012년이에요. 2012년 한 여름이에요. 더운 여름에 8월 13일이요. 예. 오후 5시 50분이에요. 자, 2층 상가에 호프집을 운영하는 55세 정윤아 씨가 있어요. 이 정윤아 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단골 손님인 신 씨가 찾아갑니다. 찾아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가 6시부터 영업이 시작이에요. 오후 6시부터. 근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왜 꺼져 있어? 왜냐하면 유리문이라 안에가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현관 출입문을 했더니 열려요. 그 열려서 갔는데 바닥에 옷이 떨어져 있고 멀리에는 선풍기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사장님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바닥에 피가 막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장님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가면서 좌우 살피면서 가는데 우측에 그걸 보고 이제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112에도 또 신고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현장을 말씀드릴게요. 그 현장이 부산 동래구 그 재래시장이 있는 인근에 있는 거예요. 5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거기 2층 위치하고 있어요. 앞에는 4차선 도로가 있어요. 대로변이에요. 근데 2층에 딱 올라가면은
그 유리물 안에가 다 보여요. 딱 열고 들어가면은 좌측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의 테이블이 있고 정면으로 보이는 5개, 6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기역자예요. 네. 소파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테이블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있어요. 그리고 각 테이블마다 칸막이가 돼 있어요. 네, 칸막이가 돼 있고 들어가면은 1번 테이블 앞에 옷이 하나 떨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1번 테이블에 탁자가 이만큼 비껴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위에 테이블이. 근데 위에 술과 안주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술과 안주가 먹은 자리가 없어요. 고기만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카운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주방이 있어요. 주방 안쪽으로 내실이 있어요. 자, 근데 주방 안쪽으로 그 지면에는 좌측 어깨, 우측 어깨는 천정을 바라보고 등지고 있어요. 네. 그분이 55세 정윤아 호프집 사장이에요. 네. 근데 신고자는 그것만 보고 신고를 했는데 현장에 갔을 때 그 맞은편,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 6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로 하더라고요.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네. 근데 4번 테이블 그 등지고 있죠. 정문에서 딱 보면 등지고 있는 소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소파 그 밑에 그 테이블도 가운데 있으면 그 테이블 밑에 있잖아요. 네. 좌측 밑에 엎어져 있는 이순금 씨를 발견한 거예요. 종업원이에요. 그 종업원도 사망해 있는 채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주인분이랑 종업원 두 분 다 둘이서 사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4번 테이블하고 주방하고 그 사이에 그 골프채가 부러져 있고 손잡이에 피가 묻어 있고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현장에 온 119 구급대가 전원을 켰는데 전원에 불이 안 들어오더래요. 보니까 차단기를 내리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자 정윤아 씨는 그 소매가 없는 흰색 티에 베이지색 반바지를 입었어요. 베이지색 반바지를 입었고 우측에 창상 칼로 찔린 게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그러면 골프채뿐만 아니라 범행 도구가 칼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정윤아 씨는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래 그 정윤아 씨가 보니까 1번 테이블에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또 당한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왜? 피가 1번 테이블에서 주방까지 쓸린 흔적이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공격은 1번 테이블에 테이블에서 당하고 있었고. 2차 공격은 주방에서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건너편에 이순금 씨 네. 종업원은 엎드려 있는데 좌측 관자놀이, 좌측 이마, 정수리 좌측 부분 3군데가 함몰이 된 거예요. 타박상 함몰. 그게 골프채. 골프채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 좌측 소파하고 테이블에 골편이 좀 묻어 있어요. 함몰되면서 그 뼈 조각들이 튀어서 거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당했는데 보니까 누워 있을 때 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형사들. 왜? 저 밑에는 팬티만 입고 있어요. 근데 팬티만 입고 있는 그 밑에 바지나 치마나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저 이순금 씨가 입었던 바지는 어디 없어요. 종업원이 입고 있었던. 예, 바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팬티에는 전혀 피가 묻어 있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앉은 상태에서 맞았다면 피가 흘러서 묻었을 건데 누워 있을 때 등지고 있으니까 우측으로 소파 어깨가 소파에 닿고 네네. 좌측으로 천정을 바라고 옆으로 누워 있었을 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왼쪽을 집중적으로 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고 고스란히 소파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딱 엎어진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자, 현장 이제 감식을 이제 현장 보고 감식을 들어갑니다. 자, 1번 테이블에는 이렇게 약간 비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앉았다가 일어나서 끌면서 테이블이 비껴지면서 그 주방까지 끌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번 테이블 앞에는 모자티가 있고 근데 그 위에는 맥주병 4개, 맥주잔 3개 그리고 피던 그 담배 재떨이하고 담배 한 갑이 있어요. 그리고 티슈가 있고 근데 맥주병은 2병은 안 딴 거고 2병은 다 마신 거예요. 그리고 맥주잔 3개인데 1개는 완전히 바스러졌고 2개는 멀쩡해요. 그러니까 맥주잔으로 가격한 것 같은 거야. 맥주잔으로 머리를. 근데 이 지문 감식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장갑폰이 있고 닦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범행 후에 닦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진 맥주잔을 범행 전에 범행을 할 때는 뭐 맨손이니까 분명히 잡았으니까 그 유리 조각에서 혹시라도 지문이나 쪽지문이나 발견할 것 같으니까 그 유리 파편을 다 수거를 해서 무슨 퍼즐 맞추듯이 맞춰놓고 붓질을 하는 거예요. 과학수사팀에서 쪽지문에 나올까봐. 근데 확인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재떨이에는 물이 조금 담겨 있는데 담배 두가치가 덩덩 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옷은 모자티인데 좀 화려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입을 만한 옷이지 남자가 입는 모자티는 아니에요. 네. 근데 택 뒤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그다음에 그 재떨이에 있는 담배 네. 그 두가치를 두께피 핀 꽁초를 수거를 합니다. DNA 확인을 하려고. 네. 그다음에 저기 뭐냐 1번, 2번, 4번, 5번 테이블 그 바닥에 보니까 조큰적이 선명하게 남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운동화 조큰적이 아니라 구두 조큰적이에요. 구두 조큰적인데 이 조큰적이 그 이순금 씨 그 4번 테이블에도 여러 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주방에서 정윤아 씨 있는데도 조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은 한 놈이란 얘기예요. 다른 조큰적으로 발견할 수 없었어요. 자, 부검 결과 그 정윤아 씨는 우측에 칼자국이 4.5cm, 그 5cm 시칼로 쑤신 거죠. 그로 인해서 경동맥 파열, 예, 그리고 우측 이마는 타박에 의한 골절상, 그게 있어요. 직접 사인은 칼 창상에 의해서 경동맥 파열로 사망한 건데 중요한 거는 에크니 있다는 거예요. 목을 줄이나 끈으로 조였다는 얘기죠. 목을 보니까 그것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하게 원한 관계도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순금 씨는 말 그대로 좌측 관자놀이, 좌측 이마, 정수리 좌측 부분 그게 복합 골절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개방성 골절상으로 사망한 게 확인이 됐어요. 둘 다 그 성폭력이나 그런 거 당한 건 없어요. 예. 사건의 판단을 해야죠. 이제 우리 형사들이나 과학수사팀이나. 근데 신고자인 신 씨가한테 물어보니까 영업 방침이 새벽에 오는 손님은 처음 오는 손님한테는 손이 안 받는데요. 여자 둘밖에 없으니까. 못해도 2-3번 와야 그 저 손님 접대를 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오는 손님들 2-3번 와야. 네네. 이걸 보면 1번 테이블에 맥주잔이 3개 있어요. 범인 1명이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건너편에는 조고모지 앉았고 이쪽으로는 피해자하고 같이 앉아 있다가 쓸려서 주방으로 간 거다. 범인은 혼자고. 그랬더니 맥주잔이 3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라면은 단골 손님이었던 면식범일 소행이 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CCTV를 봤어요. CCTV를 봤는데 그 5층에도 CCTV가 없는 거예요. 그 CCTV 제가 아까 CCTV 꼭 항상 하시는 분들은 다 설치하라고 했잖아요. 네. 가짜 CCTV가 하나 있었어요. 그 현장에. 그것마저도 떼가는 놈이에요. 현장에 CCTV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직접 비추는 건 없고 개인 CCTV나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간판부를 정확히 보는 건 아니지만 전에도 옛날에 CCTV잖아요. 맨 끝머리에 있는 거 범인 잡는다고. 네네. 그거를 보는데 좌측에 간판불이
05시 50분에 간판불이 꺼지더라는 거예요. 자, 119에서 뭐 차단기를 내렸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범행하고에 차단기를 내리고 도망갔다면 05시 50분 8월 13일 05시 50분 이전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확인이 되는 거죠. 네. 그거까지는 해서 하나를 얻었어요. 이제는. 네. 자, 그다음에 통화 액서를 봤어요. 마지막에 통화한 사람이 김옥분 씨라는 분인데 03시 51분에 전화 통화한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뭔 일로 그 피해자하고 전화를 했냐 정윤아 씨하고. 네.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기억이 없냐. 저희 2시 반에 나왔대요. 그리고 거기서 술 먹고 새벽 2시 반에 나온 거 확인이 되는 기억이 나는데 이후에 기억이 없대요. 그래서 그분을 상대로 동의를 받아서 최면 수사를 한 거예요. 네. 최면 수사. 왜 최면 수사하면 왜 그때 당시에 그 50일로 왜 전화 통했냐 그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2시 반에 나갈 때는 옆에 테이블에 누가 있었고 그런 것도 다 물어보고 범행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용의자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뭐 특이하게 뭐 나와서 수사할 만한 대상은 없고 03시 51분에 그 정윤아 씨하고 술값 문제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얻은 거는 03시 51분에 살아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상적인 통화가 이루어졌다. 자, 차단기는 5시 50분에 일어나. 그 2시간 안에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건 이제 또 하나를 또 더 얻은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03시 30분에 전화한 사람이 있어요. 예. 이동민이라고 03시 30분에도 전화한 거 왜 했냐? 2차 그러니까 이동민이가 하는 말이 그래요. 02시 30분에 전화 통화한 이유가 1차를 먹고 2차로 거기를 가려고 전화 통화를 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02시 50분 정도에 가갖고 1시간 술을 먹고 03시 50분 정도에 나온 거겠다. 40분에서 50분에 도착을 했나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걔는. 그래서 1시간 술을 먹었다면은 04시 50분 정도에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범행 시간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동민의 집 주소지 인근에 CCTV를 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04시 20분에 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여요. 예. 그러면 말이 그리고- 맞네요. 알리바이가. 그리고 정확히 15분 후인 04시 35분에 얘가 또 나가요. 다시 나갔습니다. 예. 뭐야? 그럼 술 먹고 나왔다가 다시 가서 범행을 저질렀나? 어차피 05시 50분에 차단기 내렸다면 이 새끼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네. 그래갖고 그 주변에 이제 CCTV를 보면서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이 승질머리 더럽다고 술 먹으면 소주병 깨고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은 범행 현장으로 봤을 때 유리도 다스러지고 그러면 범인상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얘를 불렀어요. 이미동에 해서 너 확실히 얘기를 했더니 나는 3시 해서 정말 갔다 가갖고 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술 먹고 1시간에 나왔다. 그럼 너 전에 술 먹은 데는 어디야?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데 주점에서 먹었대. 누가 먹었냐? 그 여사장하고 먹었다. 여사장을 불렀어요. 그래서 얘 몇 시까지 먹었냐? 1시에서 4시까지 먹었는데요. 그러는 거야. 일체 뭔 소리야? 이 사람은 2시 50분에 그 범행 현장 호프집으로 갔는데 아줌마 알리바이 그 지금 만들어주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진짜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다 허탐 태우기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때 당시 CCTV에 봤던 옷들을 루미널 검사를 해봤어요. 네. 근데 루미널 혈흔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둘을 거짓말 탐지기 태운 거예요. 둘 중에 누군 거짓말이니까. 네. 근데 골 때린 게 둘 다 진실 반응 나왔어요. 그 뭐냐면 한편은 이렇게 보면 돼요. 1차 그 주점 여사장이 술이 깔라대서 2시 반에 나간 걸 기억을 못 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 이 새끼 1차 주점에서는 계속 술을 먹으면서 2시 반에 호프집 여사장한테 전화만 해놓고 간 줄 알았든가 네, 네.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마침 이때 그 국가수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까 꽁초 2개 하고 그 모자티. 티에 모자티에서. 묻었던 예. 혈은 꽁초에서 DNA 검출됐고 네. 모자티에서 DNA 검출된 게 한 사람이 DNA로 나온 거예요. 그건 피해자 것도 아니고 조홍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범인의 거죠. DNA가. 네. 예. 그걸 확인해 보니까 이동민이 아닌 거예요. 브리치지. 그럼 이제 형사들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죠. 자, 재정비하고 다시 하자. 자, 면식범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카드 사용 액수를 그 업소 거를 6개월치를 뽑아. 그래서 제일 많이 온 사람 그리고 통화 액수 중에 제일 많이 한 사람을 1순위로 둬갖고 명단을 뽑은 거야. 그래서 형사단한테 쫙 나눠줘요. 구강 채취. 전에도 제게 했죠. 구강 채취가 어떻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벌린다고 벌리는 사람 없듯이. 그러니까 이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강력 1팀의 형사가 자기도 순번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진용석이라고 뭐 6개월 동안에 2번, 3번 간 게 전부예요. 그리고 전화 따고도 한두 번 한 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지만 명단이 올라와 있으니까 일단은 구강 채취는 해야 되니까 네. 만난 거예요. 근데 진용석이는 집 주소하고 달리 범행 현장에서 5분에서 10분 거리에 고시텔에서 살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진용석 씨, 범행 현장 그 호프집에 언제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2개월 됐나요? 2개월 전에 한번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강 채취를 합시다. 이런 걸로 하는 거니까 구강 채취를 하세요. 혹시 주변에 거기 가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는 모르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달라고 명함 하나 주고 온 거예요. 예. 명함 하나 주고 왔는데 얘가 그 다음 날인 8일째 그때 검사를 한 거는 8월 21일이에요. 8일째 되는 날 검사를 할 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범행 때는 안 왔다고. 네. 근데 8월 22일 날 오후 4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네. 형사님 내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8일 전에 지금 간 거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끊고 그걸 강영 1팀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영 1팀장 네. 왜? 자 허구한 날 간 놈이라면 날짜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그날 갔나? 할 수도 있죠. 허구한 날 밥 먹으면 그 다음 날 너 점심 이틀 전에 밥 뭐 먹었어 하면 기억 안 나듯이 그럴 수도 있는데 2개월 전에 가고 한 번도 안 갔다는데 날짜를 헷갈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8일 전에 간 거하고 2개월 전에 간 거하고 이거는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또 이 새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구강 채취를 했다면 지가 현장에 담배를 폈다는 생각에 여기에서 DNA가 나왔다면 나 2개월 전에 갔다고 해놓고 안 갔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 탄로나냐면은 나를 범행 대상으로 삼겠구나 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진용수 씨, 우리 경찰서로 오시죠. 그랬더니만 제가 천안을 가야 되는데요. 못 올 것 같은데요. 아니 잠깐 확인 좀 하면 되니까 좀 오시죠. 그랬더니 그러면 언제쯤 돼요?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일이 뭐 정확히 언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교묘하게 출석 요구를 불응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바로 잠복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8월 22일 날 밤에 잠복을 들어갔어요. 잠복 들어가고 이 새끼 나오는 거 잡으려고. 고시텔에요. 예. 그랬더니 웬걸 이 새끼가 바깥에서 걸어 들어오네. 털레. 그러니까 밖에 어디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용석 씨 같이 갑시다.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면서 아침에 국과수에다가 지금까지 그 형사들이 막 구강 채취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할 때 진용석이 거 먼저 우선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진용석이 거 먼저 부탁을 하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신 그때 가급금은 언제 가서 언제 왔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3시 조금 넘어서 가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가 나와요. 응. 그래? 근데 당신 왜 거짓말했어? 아니 거짓말해. 그 다음날 내가 전화했잖아요. 착각했다고. 8일 날 갔다고. 8일 전에 13일 날 갔다고. 이 양반아 2개월 전에 갔다 온 거하고 8일 전에 갔다 온 거하고 날짜 차이가 그렇게 있는데 그거를 착각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건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진짜 착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장에서 나온 DNA하고 일치한다고. 그래서 8월 23일 오후 3시 25분에 긴급 체포를 합니다. 사건 발생 10일 만에 잡아요. 근데 얘가 쉽게 진술을 안 하는 거예요. 야, 거기서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 그러면 형사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건 이제 제 스토리예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술만 먹고 나왔다고? 그 싸움이나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술만 먹고 담배 몇 개 피고 나왔어요. 얘는 DNA가 그 담배에서 나온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다른 거는 다 없앴으니까요. 예. 다 없었으니까. 그래? 한 번, 두 번 물어보면서 계속 그게 굳혀지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무것도 안 했다. 담배 피고 하고 나왔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세네 번. 그러면서 야 물어볼게. 너 들어갔을 때 여기 정인아 씨는 뭐 입었어? 왜? 이 모자티를 입고 있었다고 해버리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 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입었어? 그 소매 없는 반팔 그 흰색 티에다가 반바지 입었을걸요? 그러면 이순금 씨는 바지 입었어요? 파란색 티에. 그 말고 없어? 그 말고 뭐가 있어요? 그래? 이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야, 야. 그러면은 내실에 있는 모자티가 왜 1번 테이블에 있고 거기서 네 DNA가 나오는데? 그럼 또 그때 쓰고죠. 그러면 이제 아무 말 못 하는 거예요. 바로 나갔다며. 너 몇 번 내가 물어봤지? 근데 그 모자티가 그 여사장이 입고 있던 것도 아닌데 이거는 내실에 있었던 건데 이게 왜 네 DNA가 묻어 있어. 그러면서 자 봐 새끼야. 근데 피 묻은 거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을. 아무 말 못하는 거지. 그때 다시 이제 가라앉은 소리를 야 다 까졌어. 사실대로 얘기해 임마. 너 끝까지 부인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야, 본인은 담배꽁초 2개만 생각했지. 그쪽은 그 피가 묻어 있다라고는 생각. 그 모자티에 대한 피에 묻었다는 생각을 아예 못한 거예요. 예. 근데 형사님들은 그 어디서 니 DNA가 나왔다는 얘기는 일절 하지 않고 있다가 그렇죠. 거기서 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히든 카드야 이게 모자티가. 이걸 2번 3번이 하는데 이 새끼 입에서 제발 나오지 마라. 모자티는 나오지 마라. 속으로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피해자가 뭘 입었고 종업원이 뭘 입었는지까지 최종 확인한 다음에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이때 모자티가 떨어져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때는 그거는 내가 모르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야 이 새끼야 내실에 있었던 피해자 모자티가 왜 여기에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네 DNA가 왜 나와? 그럼 그때 치고 확실하게 눌러야 돼 기로 그때 이 쌍놈의 새끼가 말이야 그러면서 기를 눌리면 팍 죽잖아요. 야 다 뒤집어 까졌어. 네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안 나와 답이. 너 자신 있어? 그럼 이제 자백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겁니까? 예, 사건 전모가 밝혀지는데 이 새끼가 13일 날 새벽 3시 20분에 다른 데서 술 먹었대요. 다른 데서? 예. 다른 데서 술을 먹고 고시텔을 집을 가다가 갑자기 예전에 그 정윤아 씨가 자기한테 잘해준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 호집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술을 먹다가 앞에 이제 종업원 앉고 옆에 이제 정윤아 씨 앉고 지 앉고 가서 이제 먹다가 화장실을 갔다가 들어오니까 이순금 씨가 안 보이는 거야. 종업원이. 저 4번 테이블에서 등지고 이제 안 보이게 누워 있으니까 안 보인 거야. 이 새끼는. 그러니까 정윤아가 이게 이렇게 소파에 머리를 대고 이렇게 자니까 옷 속으로 해서 가슴을 만졌대요. 만지면서 성관계가 하고 싶어 갖고 이렇게 이제 들이댔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밀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하면 되겠지 하고 더 들이댔대. 그랬더니만 아유 오늘은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또 무릎을 밀었대요. 그러니까 이 새끼 그 새끼 얘기예요. 네네. 야, 요 기절시키면은 하겠구나 싶어서 맥주 잔으로 머리를 한번 빡 쳤대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정윤아 씨가 딱 일어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때리면서 맥주 잔이 깨져버린 거야. 그리고 쓰러진 거를 맥주병을 다시 들어서 머리를 한번 더 때렸다는 거야. 3번을.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 이대로 가면은 나 잡힐 것 같은데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목을 졸랐대요. 근데 계속 숨을 쉬더래. 계속 목을 졸르는데 그래서 자기 허리띠를 풀러서 목을 꽉 조였다는 거야. 그래서 에큰이 나온 거야. 거기서. 야, 목을 조르고 그다음에 조른 목에 그 끈을 잡고 안 죽으니까 자꾸 끌고 간 거예요. 잡고 그 주방 쪽까지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서 칼로 2번을 찔렀는데 찌르고 봤는데 인기척이 들려. 이렇게 들어보니까 4번 터에 이승우 씨가 옆에 자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장식식으로 두었던 골프채가 눈에 보이니까 그걸로 머리를 이렇게 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1대, 2대, 3대 이렇게 맞은 거예요. 여기. 맞고 바로 엎어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정윤아 씨도 그렇지. 그렇게 사망을 시켰어. 근데 보니까 몸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실에 들어가서 그 모자티를 갖고 왔어. 근데 색깔이 너무 화려해. 남자가 입기에는 도저히 뭐 이상한 거야. 그래서 1번 테이블에 버리고 다시 내실에 들어가서 그 등산용 조끼 있잖아요. 네. 그걸 갖고 와서 그걸 입었어. 입고 보니까 바지가 없네. 바지에 피는 많이 묻었는데. 그런데 그 정윤아 씨는 154kg에 55kg예요. 보통 체격인데. 154에 55kg. 예, 예. 근데 이순금 씨는 키가 160에 77kg예요. 체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 체격이 있으니까 저 여자 거 벗겨서 입으면 되겠다 해서 바지를 벗겨서 지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바지가 없어졌고. 네. 그래서 칼 그리고 정윤아 씨 그 저 카드, 지갑, 가방을 다 싸갖고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 CCTV도 따고. 그래서 이제 그거 어디다 뒀냐 그랬더니 그 동래구에 유명한 그 산이 있대요. 산로 가다가 바위 밑에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칼은 그 근처에 땅에다 깊이 꽂아 넣었대요. 그래서 현장 가서 다 압수를 했어요. 아, 다 찾아졌네. 예, 예. 무조건 어디에 있다면 거기 가요. 네네. 우리 형사들은 가갖고 다 압수를 해야 증거물이니까. 네. 그래서 다 압수를 했어요. 딱 압수를 하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어차피 전에도 얘기했지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네. 그럼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자, 이 새끼가 잘해줘서 갔다. 이렇게 술 먹고 성욕이 땡긴 거야. 예. 그래서 간 거야. 그거뿐이에요. 뭐 잘해준 게 아니고. 네네. 그래서 같이 술 먹으면서 기회를 봤어. 화장실 갔다 왔는데 종업원이 안 보여. 갔나? 그리고 이제 소파에 자는 거까지는 맞아. 근데 갈 때는 성욕 때문에 간 거고 가서 이제 한번 하자. 주인이 이제 혼자 있으니까. 예, 한번 하자 하니까 주인이 야, 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따위 소리를 해?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새끼가 뭐 허한 날 오는 놈도 아니고 뭐 나를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뭐 피해자들은 다 죽었고 네. 할 말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가 나름대로 포장을 했는데 이 새끼는 무기징역 받았죠. 예, 판결은 무기징역 받았어요. 자, 이게 술 먹고 벌어진 일이 많아요. 보면은 남자가 자제력을 잃었을 때 범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서 혹시 일하시는 분이 계시면 술 먹고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남자들 새벽이라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내 보호를 위해서. 예. 술 취해서 뭐 못 가는다? 그건 뭐 별거 아니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위험한 거거든요. 이런 새끼들 그런 새끼예요. 왜 술 먹으면 성역적으로 이제 저기 하는 새끼들. 그럴 때 자극적인 말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또라이 새끼 있으니까. 동네 경찰서 강력 1팀에서 고생을 했던 사건입니다. 네. 예. 그래도 열흘 만에 예. 다행히 흔적도 지우고 간 그 상황 범행 현장을 예. 열흘 만에 정말 잘 해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은 지금 과학 수사가 많이 발전을 해갖고요. 우리 형사들도 이 과학 수사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그 사건 현장을 보고 그 밑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밑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네네. 예. 요즘은 그런 사건 있으면 웬만하면 형사들 공유하면서 막 잡으려고 뛰니까 믿고 맡겨주시고 비난글 같은 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관련 사건 뭐 방송됐는데 뭐 다른 기자분들도 그렇고 막 얘기하면 비난 아직도 못 잡았다. 무능력하다 이런 거 얘기하면은 형사들은 진짜 맥 빠지거든요. 나름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 하는 게 형사죠. 뭐 그렇지만은 피해만 입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수사는 우리가 하지만 그런 피해를 입지 말라는 얘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운영하는 그 다방이나 호프집 운영하는 분들은 여성 혼자 하시는 분들은 밤에 옆 가게라도 그러니까 야간에 같이 인근에 일하는 분이 계시면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다. 저 죄송하죠. 잠깐 좀 와줄 수 있냐? 할 수 있는 사람은 꼭 있으란 얘기죠.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사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